안녕하세요. 강선미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기본과정 공시법 12번째 시간으로 등기부, 장부,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 중복 등기 기록의 정리에 대해서 정리를 하여 보았습니다. 등기부의 의의 먼저 보겠습니다. 등기부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등기정보 자료를 편성한 것을 말합니다. 등기부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등기정보 자료를 편성한 것,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등기부란 등기정보자료 자료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필의 토지, 한 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인 등기기록과는 구별하여야 됩니다. 등기부 하면 자료 전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필의 토지, 한 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는 등기기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되고요. 등기부의 편성, 물적 편성주의입니다.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등기, 기록주의를 말합니다. 1필의 토지, 한 개의 건물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둡니다. 다만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한 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합니다. 등기부의 종류, 협의의 등기부, 광의의 등기부가 있는데요. 협의의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광의의 등기부는 폐쇄 등기부, 도면, 신탁 원부, 공동담보 전세 목록, 매매 목록 등이 있습니다. 폐쇄 등기부, 도면, 신탁 원부, 공동담보 전세 목록, 매매 목록 이런 것들을 광의의 등기부라고 합니다. 등기 기록의 구성을 보자면 토지 및 일반 건물은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있는데요.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요.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합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분 건물이라면 한 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먼저 두고 한 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둡니다.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습니다. 규약상 공용 부분, 예를 들면 노인정 같은 거죠. 규약상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갑구, 을구는 없이 표제부만 있습니다.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등기기록의 내용을 보자면 표제부에는 우선 부동산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부동산 고유번호. 표제부에는 부동산 고유번호가 있고 토지냐 일반 건물이냐에 따라서 등기기록에 이제 표제부 그 정보들이 다릅니다.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라면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이런 것들이 있고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라면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번호가 나오네요. 건물 내역, 그리고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표시번호라는 것은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한 순서를 기록합니다.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그 등기 순서를 기록하는 것이 표시번호고요. 건물 내역이라는 것은 여기 있죠. 건물 내역. 건물 내역이라는 것은 건물의 구조, 종류, 면적까지도 함께 기록하게 됩니다. 구분 건물 등기 기록의 표제부라면 한 동 건물의 표제부가 있고 전유 부분의 표제부가 있고 공용 부분 표제부가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고 한 동 건물의 표제부에는 상단은 한 동 건물의 표시, 그러니까 건물의 표시죠. 건물의 표시. 그 동에 해당 동에 건물의 표시란이 있고 상단에 그렇게 있고 하단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이 있습니다. 건물이 그냥 붕 떠 있는 건 아니고 그 건물이 어떤 토지 위에 있으니까요. 그 건물이 있는 그 토지의 표시란이 있습니다. 근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 이렇게 써 있나 봅니다.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는 상단에는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가 있을 거고 하단에는 대지권의 표시란이 있습니다. 대지권의 표시. 역시 그 전유 부분에도 뭐 1동 203호다. 그 사람도 그 땅을 쓰잖아요. 그쵸? 대지를 쓰니까 대지에 관한 권리가 있죠?
그래서 그 전유 부분 1동 203호의 그 하단에도 역시 대주권에 대한 표시는 있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고, 공용 부분에는 규약상 공용 부분, 노인정, 관리사무소 그런 것들 표제부만 있다고 얘기를 했죠. 구조상 공용 부분에는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용 부분은 규약상 공용 부분만 표제부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표제부에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접수번호, 이거 많이 봤습니다. 표제부에 접수번호 없습니다. 접수 일자만 있고 표제부에는 접수번호 없습니다. 그리고 가등기, 부기등기, 추정력 이런 거 없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가등기, 부기등기, 추정력, 무효등기, 유용 모두 표제부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등기, 부기등기, 추정력, 무효등기, 유용 모두 표제부에 허용되지 않고 접수번호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갑구를 보겠습니다. 갑구에는 순위번호라고 있고요. 등기 목적란,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갑구에 하는 등기 보자면 저당권, 담보권 등의 기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기초로 하여 담보권 실행,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것은 갑구에 합니다. 예, 이것은 다 갑구에 합니다. 원래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사항을 쓰는 거죠. 저당권, 담보권 등의 기한, 담보권 실행,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것은 갑구에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임차권, 설정 등기 청구권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라면 그러니까 소유권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이죠. 소유권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라면 갑구에 기록합니다. 갑구, 임차권 설정 등기에서 그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소유권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내리려고 할 때 그때는 갑구에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을구는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이런 것들은 다 같아요. 왜냐하면 갑구와 양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이것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부의 종류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폐쇄 등기기록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때에는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합니다. 또한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합니다. 폐쇄 사유로는 갑지와 을지를 합병한 때 갑지의 등기기록을 폐쇄합니다. 구분 건물이 아닌 갑 건물을 구분 건물 을로 만든 경우 그러니까 구분 건물이 아니었다가 구분 건물로 만들었다. 이럴 때 그 등기를 만든 때에 갑의 등기는 폐쇄합니다. 그리고 갑 건물을 을 건물의 부속 건물로 합병했다. 그럼 갑이 을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갑의 등기 폐쇄합니다. 부동산에 멸실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 기록을 폐쇄합니다. 예, 구분 건물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구분 건물은 아니고 구분 건물 이외에 부동산에 멸실 등기를 할 때는 등기 기록을 폐쇄합니다. 보존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등기 기록 전부를 폐쇄합니다. 보존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등기 기록 전부를 폐쇄한다. 등기 기록에 매수 과다로 그러니까 장수가 많아진다는 거죠. 매수 과다로 취급이 불편하게 되어 신 등기 기록에 이기 옮겨 적는다는 거죠. 이기한 경우 폐쇄가 가능하고 중복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도 이제 폐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효력 현재 등기 효력은 없다. 다만 등기부와 동일한 방법으로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폐쇄의 등기도 역시 열람 증명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죠. 전부 증명서는 발급 대상이지만 일부 증명서는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전부 증명서만 발급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고 도면도 있습니다. 도면 용익 물건이 부동산의 일부에 설정되거나 일부에 전세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용익 물건은 부동산의 일부에 설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일부가 나오면 도면 반드시 첨부해야 된다. 옛날에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부동산의 일부에 설정되거나 건물 보존 등기 신청 시 이때도 건물 보존 등기 신청 시 역시 도면을 제공합니다. 용익 물건이 부동산의 일부에 설정되거나 건물 보존 등기 신청 시 도면을 제공하여야 한다. 공동담보 전세 목록입니다.
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이면 등기관은, 이때 신청인이라고 하면 틀린 말입니다. 등기관은 공동담보전세 목록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됩니다. 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이라면 등기관은 공동담보전세 목록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된다. 매매 목록. 한 개의 신고 필증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매매 목록을 작성합니다. 한 개의 신고 필증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이 기록되어 있다면 매매 목록을 작성합니다. 신탁 원부. 신탁에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와 신탁 관리인, 이 사람들의 성명, 주소, 신탁의 목적 등을 기록한 서면, 이것을 신탁 원부라고 하고요. 그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요. 부동산별로 첨부합니다. 신탁에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와 신탁관리인의 성명, 주소, 신탁의 목적 등을 기록한 서면, 신탁 원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동산별로 첨부합니다. 그 밖에 접수장,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각종 통지부 이런 것들이 다 장부에 들어가고요. 영구 보존하여야 하는 장부가 있습니다. 영구 보존하여야 하는 장부, 등기부, 폐쇄 등기부, 도면, 신탁 원부, 공동담보전세 목록, 매매 목록, 여기까지는 영구 보존합니다. 등기부, 폐쇄 등기부, 도면, 신탁 원부, 공동담보전세 목록, 매매 목록. 그러면 영구 보존이 아닌 서류는 각종 편철장, 접수장, 통지부, 취하 정보, 신청서, 송부부 이런 것들은 영구 보존이 아닌 서류입니다. 장부의 관리 부분입니다. 이동 금지. 등기부와 그 부속 서류는 전쟁, 천재지변 등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밖으로 옮기는 것 이외에는 반출할 수 없습니다. 안전하게 관리할 목적으로만 옮길 수 있는 거고 그 밖에는 절대로 옮기지 못합니다. 신청 정보나 그 밖의 부속 서류의 경우에는 법원의 명령이나 촉탁, 그리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 이런 것들에 의하여 반출할 수 있습니다. 손상과 복구. 대법원장은 등기부의 손상 방지 또는 손상된 등기부의 복구 등의 처분 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 행정처장에게 위임합니다. 손상 방지, 등기부의 복구 같은 것에 대한 권한은 법원 행정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법원 행정처장에게 위임하고, 대법원장은 전자문서로 작성된 등기부 부속 서류의 처분 명령에 관한 권한은 법원 행정처장에게 위임하고요. 여기서 일단 끊어야 됩니다. 등기부 부속 서류의 처분 명령에 관한 권한은 법원 행정처장에게 위임하고, 신청 정보나, 좀 약한 정보들이죠. 신청 정보나 그 밖의 부속 서류의 처분 명령에 관한 권한은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합니다. 그래서 법원 행정처장에게 위임하는 것,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하는 것, 이것이 다르니까 알아두시고요.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 보겠습니다. 등기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그리고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는 것. 이것이 등기사항 증명의 의의입니다. 등기사항 증명. 등기사항 전부 증명은 등기기록 전부를 등사한 것이고, 등기사항 일부 증명은 신청이 있는 부분, 이 부분만 등사한 것입니다. 폐쇄한 등기기록에 대하여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로만 한정하고요.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에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기록의 부속서류, 신청정보 및 그 밖의 부속서류, 이것들은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하나여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열람만 가능합니다. 발급은 불가합니다. 등기기록의 부속서류, 예를 들면 신청정보 및 그 밖의 부속서류, 이것은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하나여 열람만 가능하고 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 목록, 도면, 매매 목록은 신청인이 함께 신청한다는 뜻을 표시해야만 포함하여 발급합니다. 뜻을 표시 안 하면 안 해준다는 거죠.
무인 발급기로는 현재사항 또는 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는 이 무인 발급기로는 발급하지 아니합니다. 중복 등기기록의 정리를 보겠습니다. 등기관이 같은 토지에 관하여 중복하여 맞춰진 등기기록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 등기기록 중에 어느 하나를 폐쇄해야겠죠. 어느 하나를 폐쇄하여야 합니다. 토지 중복 등기 정리 방법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대법원 규칙에 나와 있고요. 소유권이 만약에 같다면 후등기를 폐쇄하고 선등기를 유효화시킵니다. 후등기를 폐쇄. 다만 후 등기 기록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선등기에는 없다면 그러면 후등기가 무언가 액션이 있었다는 거고 후등기가 필요하겠죠. 그 권리가 적혀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치적으로 그냥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후등기를 유효화해야 되겠죠. 후등기를 유효화하고 선등기를 폐쇄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이것이 어렵더라고요. 전 이것이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다르다면, 예, 이번엔 다릅니다. 다르다면 한 등기 기록의 최종 소유권이 다른 등기 기록의 최종 소유자로부터 이전받은 경우로서 다른 등기 기록이 후 등기 기록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없는 선 등기 기록일 때 다른 등기를 폐쇄한다. 옮겨 적는 과정 없이 그냥 유효한 거를 살리고 나머지를 폐쇄한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지금 저는 계속 어렵기 때문에 다른 등기를 폐쇄한다. 이것만 외우려고 합니다. 다른 등기를 폐쇄한다. 근데 그것만 딱 외우면 안 되죠. 다른 등기를 폐쇄하는데 앞에 보면은 한 등기 기록이 다른 거로부터 이전받았다. 이거 이제 키워드만 봐야겠죠. 한 등기 기록이 다른 등기로부터 이전받았다. 그런 경우로서 다른 등기가 후등기라면 다른 거를 폐쇄.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잘라야 되거든요. 다른 등기가 후등기라면 다른 등기를 폐쇄. 아니면 선등기라고 해도 소유권 외의 권리가에 관한 게 없을 때, 다시 말해서 소유권만 있을 때 이런 뜻이죠.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없다면, 딱 소유권만 있다면 그런 선등기라면 다른 것을 폐쇄. 이렇게 됩니다. 후등기거나 소유권 외에 아무것도 없는 선등기라면 다른 등기를 폐쇄. 이렇게 해서 그냥 외우고, 건물 중복 등기 정리의 방법은 이거는 대법원 규칙이 아니라 등기 예규에 나와 있고요. 등기 예규. 보존 등기 명의인이 동일하며 후행 보존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있다면 후행 등기 기록에 등기된 일체의 등기를 직권 말소하여 폐쇄함과 동시에 폐쇄가 끝이 아니에요. 네, 사실은 그 전에 이제 그 등기 기록에 기록된 소유권 보존 등기 외에 다른 등기를 선행 등기에 옮겨야 되겠죠. 네, 그냥 폐쇄하면 안 되죠. 지금 여기 새로운 등기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죠? 후행 등기 기록에 등기된 일체의 등기를 말소하여 폐쇄하지만 그 후 등기 기록에 기록된 소유권 외에 다른 등기를 선행 등기에 이기하여야 합니다. 예, 옮기고 후등기를 폐쇄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 나머지 아니면 다른 후등기 폐쇄한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만 후등기를 유효화한다. 선등기를 폐쇄한다. 여기만 하나가 나왔었거든요. 각자 알아서 편하신 대로 외우도록 하시자고요. 저는 저 나름대로 대충 그렇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시법 12번째 영상이었습니다. 등기부 장부,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 중복등기 기록의 정리에 대해서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